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간에 아마도 잠을 못 주무시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월 30일 새벽 시간입니다. 3시가 다 됐는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꼭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드시면은 좋아요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람을 설정해 놓으시고 제가 해드리는 방송 중요한 뉴스들만 모아서 집중적으로 심층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알람을 설정해서 자동적으로 제 방송을 많이 봐주셔가지고 내년에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돼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시간에도요,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심야 방송을 지금 연속 2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야권의 대선 주자군과 관련된 홍준표, 그 다음에 최재형, 그리고 MB 대통령이 옥중에서 손으로 직접 이 네티즌의 편지에 답장을 보내서 눈물을 흘리게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여러분들 심심치 않게 한 번씩 페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정말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인가 할 정도로 그 무능한 수준의 고민정 의원이 있어요. 고민정 의원이 29일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뭐를 올렸느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인기리의 토론 배틀이 국민의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6강까지 진행이 됐고요. 이제 오늘 날이 새고 나면 6월 30일이니까 제 이제 8강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16강전에 올라갔던 한 참가자가 과거에 말하자면 성희롱 발언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러면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참가자는 지난 3월 달에 고민정 의원이 박영선 후보 홍보활동을 하면서 책상에 엎드려 자는 사진이 페북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 올린 사진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배운 잠자리냐 이렇게 비판하는 글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성희롱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가자는 그동안에 여성 혐오성 발언을 좀 해오기는 한 것이 사실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미투 운동에 대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인민 비판이다, 인민 재판이다 이런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이 국민의힘 측에서의 해명은 토론 배틀은 560명이 지원을 해서 두 번 심사를 거쳐서 16명을 선발했는데 처음 지원 과정에서 블라인드 심사를 했기 때문에 과거의 발언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물론 이분이 결국 성희롱 그런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활동을 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토론 배틀이 굉장한 인기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토론 배틀에 왜 성희롱 참여자를 성희롱 한 사람을 갖다 참가시켰느냐, 그래서 흠집 내기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참 희한한 사람이죠. 5억 불이나 주고서 김정일과 그 다음에 DJ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공로가 인정이 돼서 이번에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의 귀중한 사유가 되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느닷없이 박지원이가 왜 국정원장 됐겠어요? 지금 꿈에도 소원이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 바로 김정은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꼭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켜라 이런 밀명을 받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지난 12월 달에 일본을 갔고 일본 갈 때마다 거의 다 공개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또 일본 스가 총리를 만나고, 다 이게 뭐겠어요? 뻔한 것이지. 또 이 워싱턴도 가고, 전부 남북 정상회담의 밀명이 가장 큰 미션일 것이다 생각이 되는데요. 이 유명한 박지원장의 사위가 지금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알려져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뭐냐면은 이 사건은 언제로 올라가느냐면요, 2019년도로 올라갑니다. 2019년도에 미국에서, 그러니까 2021년도니까요 2019년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가방에다가 엑스터시 하나라고요 대마초를 숨겨서 들어왔어요. 들어온 다음에 그해 7월 달에 역삼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이 엑스터시 하나를 나눠 먹고 또 대마초를 흡입했고, 또 2019년도 8월 달에도 똑같은 지인과 대마초를 흡입했어요.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검찰에서 이 사람을 갖다가 이 사위를 기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재판을 받으면서도 지금 대기업 임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기업 임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고 있어요. 근데 회사 측에서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언론 보도를 보고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상 조사를 통해서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 박지원 국정원장도 도덕적,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겠다. 본인이 국정원장이고요. 국회의원을 몇 번이나 해먹었어요. DJ 때 장관 또 몇 번 해먹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반드시 이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회사가 뭐 이 대맞춤 먹었다고 법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판결이 내릴 텐데요. 그러면 억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회사에는 이 사실을 알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약 사범, 더군다나 말이죠. 국정원 주요 임무 중에 하나가 말이죠. 마약 사범도 다루는, 정보도 다루는 것이 국정원의 중요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국정원장을 하고 있고 이런 거를 회사에 알리지도 않는다. 이거 국정원 기능을 원장이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법적 처분을 받기 전에 이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야 되고 국정원장도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사과하십시오. 예, 그게 최소한 국정원장으로서의 예의다. 이런 사람들이 국정원에 앉아 있으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뭘 믿고 일하고 싶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간성, 능력, 인품, 정치력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박지원 원장은 국정원장이 된 이후에 대외 활동하는데 언론의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항상 빠짐없이 밀이나요? 그리고 또 언론인들한테 브리핑까지 하는 대한민국의 국가원장이에요. 정부원장. 참 이 국제사회의 망신거리가 되고 있어요. 이제는 이제 정치권 뉴스를 전해드리겠는데요. 어제 6월 29일 제가 6.29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홍준표 의원이 사실상 대선 출정식과 비슷한 대규모 행사를 가졌어요. 여의도에 있는 글래드 호텔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에서 그동안의 인덱스 이 조사 결과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층 면접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국민보고대회를 열었어요. 근데 이 면접은 8,182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쭉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 발표 내용을 보면 부자에게는 자유를, 서민에게는 기회를 줘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고, 번영과 공정, 안정과 행복을 키워드로 해서 사실상의 대선 출정식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요. 홍준표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시급한 과제는 경제성장이 1번, 21.1%, 정치개혁이 2번, 20.4%, 3위가 저출산 고령화 해결 문제 17.9%, 이러한 시급한 과제 3개를 설명을 하고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4대 시대정신을 4대 시대정신을 설명하고 있어요. 4대 시대정신이 뭐냐? 미래를 위한 번영, 기회를 위한 공정, 모두를 위한 안전, 희망을 위한 행복, 이 4가지 시대정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요. 번영과 공정, 그리고 안전과 행복, 이 4가지 키워드를 시대정식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이 국가는 기업이 활동하는데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지원해주면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걸핏하면 세무조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해서 갑질을 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앞으로 대선 출마 선언에 맞춰서 미래비전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에서는요. 이준석 당 대표가 참여를 했고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2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이준석 대표는 이 홍준표 의원의 오늘 행사와 관련해서요.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비빔밥에 혼자서 이미 고기부터 당근, 계란까지 다 준비해서 상당한 지분을 들고 오셨다. 이 얘기는요, 이미 이 홍준표 의원 한번 대선에도 출마했고 충분한 준비를 거친 그런 이 후보 중에 한 명임을 지금 이준석 대표가 높이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이 홍준표 의원은요, 윤 총장과 관련된 질문이 많이 나왔어요. 엑스파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이러한 질문과 관련해서는 윤 총장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입장을 얘기했는데 이 대목은 역시 홍준표 의원답다. 그리고 이 윤 총장과 관련해서는요,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활발하게 상호 경쟁하고
정책 대결도 하고 도덕성 검증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안철수 대표, 지금 6.25 전쟁 격전지였던 강원도 천원군에 소재한 백골 공원을 방문을 했고요. 유승민 의원은 서해 수호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두 분 다 안보 행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안철수 대표도 이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는데요. 여기에서 치열한 정책 경쟁, 비전 경쟁을 통해서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하는지를 국민께 알려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홍준표, 그 다음에 안철수, 유승민, 그 다음에 윤석열, 본격적인 이 대결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요, 그동안에 프로포폴 투약 문제를 가지고 이 약식 재판을 받아서 약식 재판에서 5천만 원이 기소가 된 바 있어요. 그런데 이 재판부에서요, 약식 재판을 안 하고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어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제가 이제 좀 중하다 이거죠. 그래서 약식 가지고는 안 되고 정식 재판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말하자면 의사 소견에 따라서 정상적인 치료를 받았을 뿐이다. 한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이렇게 이 얘기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를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는요, 수사 중단을 권고받았는데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 동수가 나와서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 4일날 약속 기소가 돼가지고 29일 이제 28일날 정식 재판에 회부가 됐다. 이걸 보면요, 이재용 부회장 그러지 않아도 지금 반도체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거의 가석방 이런 문제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제는요, 최재형 감사원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었는데요. 어떤 행사냐면 서울 법대에서 이 자랑스러운 법대인 상을 시상하는 그 시상식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자랑스러운 법대인상 수상자로 결정이 돼서 그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임한 후 처음으로 육성으로 기자들과 만나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 입장 발표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또 수상 소감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이제 사표 수리가 됐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 수리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중립성이 지켜야 되는 감사원장 자리에 있으면서 이렇게 중도에 사퇴하고 나간 거 바람직스럽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유감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관해서 이제 질문을 받고요. 이미 국회에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다양한 생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저번에 국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취재진들한테 추가적으로 또 질문이 오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말을 아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자꾸 이제 물으니까 바람직 같은 설레.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국회 법자위원회에서는요, 최강욱 의원이 질문을 한 거예요. 감사원장, 검찰총장 직무 마치자마자 선거 나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판단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18일 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자연인인데 기분이 어떠냐 이렇게 취재진이 질문하니까요, 편하기는 하지만은 그냥 편하기만 하지는 또 않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예, 고통스럽다. 예, 그 다음에는 또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 좀 더 생각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숙고의 시간 동안에는 다양한 분들을 만나시느냐 이런 요지의 물음에 대해서는 숙고하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는 없다.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고하는 동안에는 본인이 이제 출마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마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을 잘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는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냐 이렇게 또 꼬치꼬치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해서 이 자맹하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대외적으로 이 공표하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기자회견을 받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기자회견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내용은 잘 모르고 있다. 그리고 입당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관해서는 글쎄요 라고 언급을 자제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안 한다 소리는 안 했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미 마음은 다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 상황의 흐름을 보면서 입당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수위에서 어떤 내용으로 얘기하겠다. 이거 다 시나리오로 정해져 있겠지만 글쎄요 선까지만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수상소감과 관련해서 사회 각 분야에서 빛나는 업적을 이룬 동문들이 많은데 부족한 본인이 이런 상을 받게 돼서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고맙기도 하지만은 죄송스럽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 법대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법과 원칙대로의 삶이 저희 1세 동안 저희 삶을 모든 분야에서 저를 이 자리에 있기까지 지켜준 것 같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동문 여러분에게 송구스러운 것은 사실 제가 수상 사유에 많은 부분이 감사원장 재직 중의 업무 수행과 관련되어 있는데 바로 어제 감사원장직을 중도에 사임했고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옳은지 많은 고민했지만 그래도 영예스러운 상을 저에게 수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참석하게 됐다. 그리고 저에게 수여된 이 영광스러운 상의 무게는 제가 살아온 삶과 제가 느낀 것들이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이 자랑스러운 서울 법대인 상의 수상의 무게에 모자란 나머지는 제가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채워나가도록 하겠다. 이 마지막 부분, 이걸 그래서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그냥 평범하게 보면 그야말로 그냥 평범한 소심인으로서 또 서울대 법대인으로서의 지식과 그 다음에 명예를 살아가겠다, 명예롭게 살아가겠다 이런 얘기도 들리지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채워나겠다 이 얘기는 결국 사퇴를 한 이유가 출마하려고 사퇴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출마를 해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는 그걸 통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럼으로써 서울대 법대인의 자랑스러운 상의 무게에 받는 이 봉사의 기회를 갖는 그래서 곧 이 얘기는 출마와 직결된 정치적인 입장을 표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말이죠.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육성 이 입장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최재형 감사원장과 관련해서 여권에서 굉장히 비판하고 있잖아요.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당 차원에서도 이 김기현 대표가 꽃다발을 들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원희룡 지사가 이 감사원장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임기 보장에 대해서 말을 꺼낼 자격이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앞장서서 비판하고 있는 사람이 정의와 국회의장입니다. 정의와 국회의장도 현 정권이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요. 고려대학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고려대학 출신의 고려대 의대 성형외과 의사가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왔어요. 이 편지 글에서는 한마디로 해서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재직 중에 여러 가지 좋은 일들, 특히 버스 전용차로 만든 거, 그 다음에 4대강 사업을 한 거,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이 선배님이신 대통령, 많은 이들이 선배님이 대통령이던 시절을 그리워한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장을 보냈어요. 이 답장 내용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편지 보낸 것은 이명박 대통령 존경하니까 이 존경한다. 그리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다. 이 공적을 기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내준 격려의 글은 잘 받아보았다. 늦게나마 답장을 꼭 하고 싶어 몇 자 적는다. 그러면서요. 이 모든 것은 저 자신의 부족 탓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진실만은 꼭 밝혀지리라고 확신한다. 무엇보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 안타깝다. 일으켜 세우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다. 시간이 지나 내가 할 수 있는 때가 오면 그곳 병원을 방문하고 싶다. 이렇게 답장을 손글씨로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10시 45분이니까요. 조금 전까지 자정 직전까지 추천 360여 개를 받았고 댓글이 무려 110개나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제 고려대 동문
커뮤니티 곳바스에 올린 뭐라고 할까요? 이 편지 보낸 내용과 답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지금 현재 중요한 뉴스를 말씀드렸고, 이광철 기소 지금 대검에서 계속 뭉개고 있고, 뭉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이렇게 계속 뭉개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수원지검에서는 수사심의의 신청까지도 검토해본 바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민경욱 의원의 선거 무효 소송 이 재검이 어제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 결과는 빠르면 이제 오늘 낮에 발표하고요. 아니면은 재판 준비 기일을 정해서 추후에 발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군 신임 참모총장이 박인호 참모총장으로 내정이 돼서 본래 어제 29일 날 국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임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뭔가 사정이 생겨갖고 연기가 됐다. 그래서 부실검증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윤석열 총장 측의 전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조선일보 논선 우연히 한 수산업자로부터 이 뭐라고 그럴까요?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제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품을 제공했다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이 골프채를 선물 받았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수산업자는 최근에 작년 5월 달에 생활체육단체 회장에 취임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취임식에 이동훈 전 우연이 참석한 그런 사실도 나온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동훈 이 조선일보 전 논설위원에게 이런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실, 그 다음에 현직 부장검사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진술을 받아가지고 이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사무실과 핸드폰 압수수색을 해서 입건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동훈 논설위원에 대해서도 입건 조치가 됐다는 그런 안타까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X파일과 관련해서는요, 이미 6년 전에 대법원 허위 사실 판결이 내려왔다. 이런 사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시고요. 이 X파일과 관련된 내용 이제 앞으로도 수시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대법원에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X파일과 관련된 전부 이 부인과 관련된 특기 내용 전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결까지 나왔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밤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벌써 새벽 3시가 넘었는데요. 편안히 주무시고 전옥현의 안보정론 곧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봐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제 방송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